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문제풀이 하는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회계를 왜 어려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우리가 회계 정석적인 방법을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수강을 했을 때는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객관식 문제를 24문제 또는 25문제를 35분, 40분 내에 풀어내기가 힘들죠. 문제를 읽어 나가기도 바쁜데 강사님들 소개하셨던 대로 이제 분개하면서 문제 풀기가 너무 벅차단 말이야. 그래서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1차 젓가락이 많이 나는 거고 회계를 많이 압박을 받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은 제가 했던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해서 기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 유형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회계 처리 원칙적인 방법들 다 물론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실전에는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나중에 심화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자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3년 만기고 기말에 이자를 지급한다. 표시이자는 10%. 그 다음에 3년 뒤에 만기 액면 상환 금액은 100만원. 요런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있다 라고 볼게요. 12%일 때 단일 현가계수는 0.7118, 3년의 연금 현가계수는 2.4018이에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채 또는 해당 금융자산을 X년도 4월 1일날 95만원에 상환 또는 처분하였다. 이 경우 자료에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우리 물음들을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은 물어보는 거 딱 두 개예요. 두 개 외에 물어볼 게 없어요. 100% 상환이라고 하면은 100% 처분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X년도 당기순이익. 해당 금융자산 또는 해당 사채를 통해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증감 금액을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환 손익 또는 처분 손익, 즉 개별적인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NI 손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는 문제를 풀 때 동그라미 1번 NI를 물어볼 때는 차례로 문제를 풀 거예요. 두 번째, 상환 또는 처분 손익을 물어볼 때는 해당 문제는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도출할 거예요. 굳이 내 문제지에 어떤 과정을 적는 게 필요 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풀 거냐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문제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X년도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X년도 1월 1일 금액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10만원 곱하기 2.4018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0. 계산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7118 해가지고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면은 엑셀런드 1월 1일 금액인 951980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초금액.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해주시면은 기준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초금액은 966218이구나. 여기까지 추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유형자산을 기준에 어떤 처분 상환 할 때는 첫 번째는 관련된 손익 분계를 먼저 해주죠. 첫 번째가 이자 수익에 대한 분계죠. 금융자산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자 수익은 어떻게 구하죠? 기초금액 966218 곱하기 0.12 이거는 1년에 대한 이자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해가지고 3개월에 대한 이자를 먼저 구하죠. 구하시면은 28987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표시이자 증가분,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 미수적 구하는 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이니까 1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2에서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000원이구나 구하죠. 나머지는 자산 자체가 증가죠. 삼각형과 특정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표시자율과 유효자율 차이 부분만큼 일시 금융자산이 증가해요. 이제 여기부터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그럼 간이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볼게요. X년도 1월 1일 기초금액이 요 금액이죠. 근데 우리가 이자 요 분계를 통해서 1번은 미수이자, 표시이자에 대한 부분은 미수이자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가했다. 또 다른 새로운 자산이 생겼고, 두 번째, 나머지 유효율과 표시이자의 차이만큼은 자산 자체의 가액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여기 총 증가한 금액은 이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자 수익이라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할 때는 요거 그냥 그대로 차변에 지금 계정이 있으니까 대변으로 쭉 다 옮겨주시면서 돈 받은 금액이 95만원이니까 나머지가 처분 손실 45205다. 이렇게 해서 NR을 물어보면은 두 개 합쳐서 답을 정리하고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은 요 금액을 정리해서 답을 구하시겠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대로 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하면은 제
약간 보기엔 한 12문제 풀면 시험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를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X2년도 NI를 물어본다. 요 경우에는 차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차대로. 차대 좋다. 차대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X2년도 1월 1일 기초금액은 구해놨죠. 966 218 966 218.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처분까지 다 끝나고 X년도 4월 1일날 해당 금융자산은 얼마가 돼 있죠? 금융자산 다 팔았으니까 영원히 돼 있겠죠. 그러면은 자산부채 변동. 자산이 기초 대비해서 사건들이 쭉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월 2일까지 자산이 전부 다 없어졌죠. 966 218만큼. 또 다른 자산부채 변동이 뭐가 있는지, 즉 우리 메인 계정 과목인 금융자산 제외하고 또 다른 자산부채 변동은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현금밖에 없죠.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대부분 현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세를 이해하시기가 수월한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수업에 금융자산 부채를 둬요. 그러면은 자, 모든 자산 부채 변동을 정리를 했어요. 회계는 항상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의 변화값 또는 값이 항상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값이 보통 자본 파트 아니면은 NI 아니면은 OCI, 그러니까 총 포괄손익밖에 없어요. 포괄손익도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AC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OCI가 나오는 단원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16218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숙달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풀겠죠. 기초금액 구해요. 966218 마이너스 95만원 빼서 처분 손실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금액을 정리할 수 있겠죠. 16218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NI를 물어볼 때, X2년도 NI를 물어볼 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FVOCI 금융자산, OCI 측정 금융자산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배울 때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의 NI 당기순 손익의 증감액은 항상 동일하다. 요 개념을 배워주셨죠. 그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즉, 이 문제가 FVOCI 금융자산이다. X 1년 말 공정가치 금액 주어져 있다. 무시하시고 AC 기준으로 이렇게 풀면은 답이 금방 나오겠죠. 그렇게 문제를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 뭐 물어본다 했죠. 그러면은 NI 말고 전체 NI 증감금액 말고 두 번째 유형은 처분 손익 자체, 즉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걔들은 어떻게 풀까요? 자, 이제 여기 과정을 좀 봐주세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처분할 때 분계를 생각해 보면은 요 금액만큼 자산가액이 없어지고 돈 받은 금액,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NI 처분 손익이 나왔죠. 그러면은 기초금액에 요거 증가한 금액이 아까 이자 수익이랬죠. 기초금액이 이자 수익 증가한 부분이 처분할 때 소멸하는 총 자산가액이구나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요 분계 없이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1년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구해요. 0.12죠. 그 다음에 기간이 3개월 동안 지나서 팔잖아요.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해요. 이자율. 그러면 0.303%죠. 요 금액에다가 기초금액 곱해주신 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 금액만큼 더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기초금액에 이자 수익 더한 값이 우리가 처분할 때 총 소멸하는 자산가액이구나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구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플러스 1, 즉 기초금액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966 218 기초금액 곱해주시면은 처분할 때 소멸하는 자산가액이 나와요.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찍힐 거예요. 계산기에. 그럼 그 금액 마이너스 95만원 해주시면은 바로 정답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이 되면은 굉장히 시간 내에 금융자산 부채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계는 모든 문제를 동일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회계 중에서 법인세 회계라든지 현금흐름표 간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스 재평가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 있을 거고 자본화 차입원가라든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들은 정석대로 풀면은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가장 누가 보면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우선 최종적으로 길러가 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다른 과목, 다른 단원, 좀 색다른 단원 가지고 한번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황쌤이었습니다.